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4학년도 고대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게 된 한창민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잠깐 볼게요. 네, 1번. 네. 1번 문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빗면이 있고 이제 2kg짜리 공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마찰이 있는 곳을 이렇게 쭉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속력이 점점 줄어요. 줄다가 나중에 이제 용철 상수가 2N/m인 용철에 이제 부딪혀서 용철을 압축하게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떠먹여준 물리 4단계에서 풀었던 그 문제랑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조금만 뭐 약간 이제 미세하게 바뀌었을 뿐이고 뭐 아예 그냥 그림 자체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빗면을 내려온 직후에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45도 빗면을 그냥 쭉 이제 내려오는 그런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 속도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루트 2gH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시면은 답이 10m/s라고 나와요. 그래서 되게 뭐 그냥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공이 용수철을 압축시키면서 이제 압축시키는 최대 거리, 그러니까 용수철의 최대 압축 거리가 얼마냐?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공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여기 마찰 영역을 쫙 지나가면서 열 손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운동 마찰력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인데 여기 이동거리가 이제 S인데 여기 용수철 압축될 때까지 거리까지 포함해서 S 더하기 X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10이고 얘게 만약에 뭐 2라고 하면 나머지 8 정도가 이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네, x는 4 혹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래서 4가 답인 그런 뭐 단순한 문제였고요. 이거는 워낙 뭐 유명한 되게 대표적인 기본적인 문제라 가지고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우리가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A, B 둘 다 소문항 두 개 다 네, 적중을 했던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인데 2번은 이제 도플러 효과 관련된 일단 이제 정상파도 이제 들어가 있고 도플러도 들어있는 약간 뭐 융합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뭐 파동에서 뭐 정상파, 도플러, 맥로리 뭐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주제니까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1000Hz에서 2000Hz 그 사이에 소리가 점점 이제 프리퀀시가 커지면서 방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길이가 0.5m 네, 0.5m인 개관입니다. 개관. 양쪽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개관이에요. 폐관이 아니고 개관이고 요거 이제 개관하고 폐관하고 헷갈려서 틀린 사람도 좀 있습니다. 자, A. 관 속에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공명 주파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파장이 n분의 2l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에 다 했었고 그럼 이제 진동수는 네, 람다분의 음속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L분의 NV가 되고 자 이때 이제 V가 음속인데 300이라고 이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관의 길이가 0.5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은 그냥 300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프리퀀시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냐면은 1000에서부터 2000 사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3.3과 이제 6.6 사이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거는 4배 진동, 5배 진동, 6배 진동 해서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쓰실 때도
대충 이제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자, 여기서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공명 주파수 중에 가장 낮은 주파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4일 때, 4배 진동일 때죠. 그래서 4배 진동의 주파수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12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자, 스피커가 그림과 같이 100m/s로 멀어진답니다. 이제는 이제 왼쪽으로 도망가면서 소리를 낸대요. 자, 그때 n = 3인 3배 진동수가 이제 공명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몇 헤르츠면 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그 3배 진동수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4배, 5배, 6배랑은 독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문제 푸실 때 이제 4, 5, 6 세 개 중에 하나로 답을 이제 구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어질 때, 음원이 멀어질 때 도플러 공식이, 자, 음속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멀어질 때는 플러스 쓰시고, 이제 소스의 속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배 진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그래서 그 3배 진동이 계관에서 공명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3이 들어가면 900인 거죠. 그래서 900의 소리가 공명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원래 나는 소리를 찾아라 라는 약간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속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지는 속도는 이제 1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F0는 120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뭐 개관이나 폐관 관련해서는 사실 뭐 파이널 모의고사 2회, 4회 뭐 다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명 현상은 사실 이제 떠먹여준 물리 3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고대는 이제 파동 파트가 안 나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좀 물리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파동을 버려도 되나요? 라는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뭐 만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냥 파동 버리고 어떻게 좀 시간 세이브를 해서 뭐 고대에서 전략상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안타깝게도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동을 버린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좀 한 20점 이상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선생님 파동 킥킥킥 드디어 파동 나왔네요 라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인데요. 3번은 약간 이제 그 전자기 파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제 흑체 복사, 이 두 개가 같이 좀 혼합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려대 문제 유형 자체가 그 큰 문제가 하나 있고 소문항이 이제 2개, 3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한 파트에서 나오는 경향보다는 좀 다른 파트에서 서로 융합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단색광이 Z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장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제 Y축입니다. 자, 이때 이제 파동 함수는 여기 뭐 주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E의 코사인 KZ-오메가-T, 그 다음에 자기장은 B의 코사인 KZ-오메가-T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장, 자기장 사이의 관계는 이제 B는 C분의 2다. 뭐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수 K는 람다분의 2파이다. 뭐 이것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광속은 루트 입실은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다. 뭐 이것도 주어졌고요. 자, 첫 번째 A. 자, 포인팅 벡터 정의를 줬어요. 뮤 제로분의 1에 E 크로스 B라고 정의를 줬는데, 이때 한 주기 동안의 시간 평균을 구해라. 단 그게 세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기를 구하쇼라고 물어보는데, 세기의 정의가 이 포인팅 벡터의 한 주기 시간 평균이다 라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줘버렸죠.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는 있어요. 이게 2분의 1 C 입실론 제로, 네, E 제로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E 제로가 아니라 EM으로 주어졌으니까 EM 제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자, 포인팅 벡터는 뮤 제로분의 1에 E 크로스 B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주어진 전기장, 자기장을 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EM의 코사인, 그 다음에 KZ-오메가 T의 X, 그 다음에 크로스, 그 다음에 BM의 코사인의 KZ-오메가-T Y 햇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 뮤0분의 1이 되고 EM이 되고 BM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 크로스 Y는 Z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평균을 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코사인 제곱은 평균값이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뮤0분의 1에 EM의 BM이라고 쓰시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기는 원래 이제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포인팅 벡터에 있던 그 방향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기 주어진 조건이 B가 C분의 2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그래서 2분의 1 쓰시고 뮤0분의 1 쓰시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시면은 C 그 다음에 분의 EM 제곱 뭐 이렇게 되는데 다시 C 제곱은 입실론 제로 뮤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C 뮤0 그러면 이제 뮤0가 있고 여기 C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랑 얘랑 네,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남는 거는 C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EM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3번의 A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뭐 당연히 알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맞는데 까먹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결과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답에 대한 점수는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방금 했던 거는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10회 3번에서 네, 정확하게 네, 또 연습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B. 북극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여기 이제 북극이 있는데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의 곡사 인율이 P랍니다. P. 자, 이때 그 지구에 도달하는 그 전자기파는 전기장 진폭이 이제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회 4번 에서 이제 출제를 이제 했었는데 딱 그 전전날 고대 시험 전전날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이제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칠판에 한번 적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실 남아서 질문 들었던 학생이 뭐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고대 들어서 뭐 이 문제를 뭐 그냥 풀어냈고요. 안타깝게도 못 들은 학생들은 뭐 잘 못 풀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 얘는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극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양사방팔방에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극성에서 도달한 이 빛은 북극성에서 도달한 빛은 원래 이제 정의가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일률이 됐죠. 그래서 요 일률은 북극성에서 방출되는 일률이고 그다음에 요 면적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의 면적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에너지를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를 포함하게끔 하는 일종의 뭐 가우스 면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제 요 거리를 R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4파이 R제곱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기는 아까 이제 구했다시피 2분의 1의 C 입실론 제로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요 세기, 빛의 세기는 진폭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루트 씌워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C R 제곱에 그 다음에 P 이렇게 쓰시면 그냥 뭐 이게 답이에요. 되게 단순한 문제고 그 다음에 C
자, C는 600 나노미터짜리 빛을 방출하는 이제 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광전효과죠. 네. 자, 이상적인 일률 측정기로 1초 동안에 뭐 여기 적분 시간이라는 표현이 주어졌는데 적분 시간이란 말은 뭐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냥 1초가 중요한 거고 그때 일률이 1mW랍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A번만 따지면은 이제 전자기학의 맨 마지막 단원인 맨 마지막 섹션에 해당하는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거고 그다음 이제 B는 약간 이제 파동에 걸쳐 있는 뭐 그런 약간 그런 개념. 네. 그다음에 이제 C는 이제 뭐 광전효과.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다루는 파트는 이제 흑체 복사에서 다루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광자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차피 이제 광자의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람다분의 HC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개수는 에너지를 전체 방출되는 에너지를 광자의 에너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줄이면은 그냥 광자 에너지로 나눠주면 이게 딱딱 없어지니까 이게 정확하게 개수가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일률이 그러니까 1mW짜리 전구예요. 그러니까 얘 단위는 시간분의 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최종 남는 거는 시간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는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단위 시간당 개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개수 또는 1초 동안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실제 질문에도 1초 동안의 개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람다분의 HC를 쓰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값은 이제 1mW니까 여기다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줄퍼세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람다분의 HC는 뭐 값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플랑크 상수 값 쓰시고 그 다음에 광속 쓰시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지금 600 나노미터니까 여기다가 이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시면은 3 곱하기 10의 15승 퍼세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12회 4번 그 다음에 떠먹여주는 물리 3권 437쪽 예제 7번 그 다음에 떠먹여주는 물리 5권 473쪽에 6번 등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다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번 양자역학 문제입니다. 뭐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계속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양자역학이 그냥 뭐 고등학교 물리2 수준 아니면 뭐 일반 물리에 있는 양자역학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수준은 거의 이제 물리학과 전공 3학년 전공 양자역학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혹시나 이제 차후에 연고대 도전하실 분들은 양자역학만큼은 전공 수준까지 굉장히 좀 열심히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 때도 10회, 12회, 13회 등등 엄청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 3번, 4번, 대여섯 번 뭐 이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양자역학 기본적인 제가 이론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한 시간만 해도 한 4-5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0과 L 사이에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 안에 전자가 갇혀 있습니다. 이 전자의 물질파의 고유 함수는 A sin KX라고 이제 푸사이를 줬어요. 네. 자, 이때 A는 교육화 상수고 그 다음에 파수 K는 이제 람다분의 2파이다 라고 여기 주어졌고 그 다음에 n번째 에너지 상태에서 얘가 그 어떤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은 푸사이 제곱 dx 그 다음에 뭐 적분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 자 이때 이게 0부터 L까지면은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화 조건이다 라고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은 곱을 합이나 차로 바꾸는 공식까지 줬어요. 네. 자 A 물질파가 푸사이 1과 푸사이 2에 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은 푸사이 2는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요 8회 모의고사 4번에 나왔던 거고 그때 시험 끝나고 직접 학생이 문자로 알려줬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8회 4번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그 학생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8회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치면서 학생들이 대부분 창맨이라고 외쳤다라고 했었고요. 자, 요게 이제 C가 이제 그랬던 거고, A는 이제 1회 20번인데 이제 1회 20번에서 이제 그 우리가 다뤘던 문제가 A번에서 나왔다라고 알려줬었어요. 자, A. 얘는 이제 푸사이 1과 푸사이 2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입자가 푸사이 1에만 있거나 푸사이 2에만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푸사이 1에만 있으면은 그냥 1 이렇게 쓰면 되고, 푸사이 2에만 있으면은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대부분은 푸사이 1과 푸사이 2에 이제 약간 발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 때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선형결합 형태를 쓰고, 단 여기서 C1 제곱이 푸사이 1에 있을 확률이고, 그 다음에 C2 제곱이 푸사이 2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상태에 있을 확률이다. 해서 이제 상태 확률이다. 그런 말씀 강의 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2분의 1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C1, C2는 루트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답은 루트 2분의 1의 푸사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푸사이 2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답을 인정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쓴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푸사이 1에다가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1 파이 X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2 파이 X라고 써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답 쓰는 사람한테 더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주겠죠. 자, 요게 A번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자 왔던 학생이 와, 이거 1회 20번 문제 안 풀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만약 물질파가 푸사이 2에 있다면은 4분의 1과 4분의 3L 사이에 있을 이제 발견될 확률이 얼마냐? 네. 자, A하고 B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있느냐, 첫 번째 들던 상태에 있느냐라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요 C1, C2라는 전개의 개수 가지고 찾는데, B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공간에 있을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간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률은 여기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x, x 플러스 dx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은 푸사이 제곱 dx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4분의 L과 4분의 3L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인테그랄 4분의 L과 4분의 3L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푸사이 2에 있을 확률이니까 푸사이 2를 써주시면 돼요. 루트 L분의 2에 사인 L분의 2파이 X의 제곱의 d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사실 이제 그 반각공식을 써주셔야 되는데, 반각공식 쓰기 전에 혹시나 답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느냐를 잠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푸사이 함수를 그려보면은, 자, 이게 n 이퀄 2다 보니까 2배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게. 근데 이제 물어본 거는 4분의 L과 4분의 3L이니까 이 전체 영역에서 요만큼에 있을 확률에 해당합니다.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푸사이 제곱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이 면적은 1인데 물어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이건 뭐 육안으로 봐도 뭐 그냥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다 뭐 계산을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씩 쓰시면 점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이했던 문제. 그리고 이거는 뭐 4권 그 떠먹여준 물리 4권 493쪽 15번에도 있었고요.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뭐 이런 공간 확률을 찾는 문제는 4권에 여러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C. 자, 물질파가 n 이퀄 3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푸사이 1, 푸사이 2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C에서 갑자기 딴 걸 물어봅니다. n 이퀄 3인 상태. 3배 진동이 있을 때 그때 기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소름이 돋았다 그래요. 창맨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거 들을 때는 이거 과정이 쉽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다행히도 나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창민쌤이 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경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뭐 정말 연습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얘는 x의 기대값은 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부사이 3 컨주게이트 x 부사이 3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부터 l까지 자 부사이 3 그대로 쓰는 거죠. 루트 L분의 2의 사인 L분의 3파이 x 자 그 다음에 x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한 번 더 여기다가 써주시고 dx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x는 따로 쓰시면 되고 이제 사인 제곱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반각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각 공식 쓰시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쭉 계산을 해주시면 뭐 이건 뭐 미적분 배웠으면 다 할 줄 알 거니까 네,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때 모의고사 치면서 학생들하고 엄청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설명도 많이 했었던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왜 2분의 1인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한참 했었던 거라서 그냥 처음부터 2분의 1인 걸 알고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D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D n 이퀄 3에서 n 이퀄 2로 상태가 변할 때 광자가 방출되었다. 광자 하나의 진동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보어의 이론이죠. 자 그래서 3에서 2로 갈 때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에너지는 HF다 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광양자 가설인 거고 그럼 이제 3은 얼마냐 네. 카라멜 제곱분의 3제곱 H제곱 빼기 카라멜 제곱분의 2제곱 H제곱은 HF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은 F는 네, 카라멜 제곱분의 5H 그래서 뭐 제가 그죠 강의 시간에 카라멜 공식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지막 D 같은 경우도 떠먹여준 물리 4권 492쪽 12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고대는 문항이 4개고 그 다음에 소문항까지 다 합치면은 12개인가 하여튼 네 그런데 다 맞췄습니다. 100% 다 적중했어요. 그래서 이번 고대는 창미쌤 수강생들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쪼록 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 데 있어서 네, 물리 덕분에 붙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으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꼭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